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 대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신고가를 넘긴 코스피 그리고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코스닥 오늘도 그 상승분 유지 잘 해주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워낙 상승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해운,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체감 경기는 더 좋지 않다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내 종목이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있거나 이 순환매 속에서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속에서 나만 좀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상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이지한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에게 오늘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또 장이 끝난 이후에도 조언 듣고 싶거나 시장과 관련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많은 분들과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자세하게 상담 더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자세한 시황 상황을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장 관망세 짙을 거란 우려 속에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현재 0.63% 상승한 3,27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3,280포인트 웃돌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3,27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시죠. 코스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전환했네요. 1,297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1,51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84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21% 상승한 9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현재 개인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3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255억 원, 외국인 26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카카오만이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와 주립대와 6G 테라헤르츠 대역에서의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을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99% 오른 8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독경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네이버가 프리미엄 콘텐츠를 출시한 데 따라 카카오도 오늘 정기 구독 플랫폼인 구독온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식품과 생활용품, 가전 생필품뿐만 아니라 청소와 세탁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구독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0.69% 내린 1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현대차와 삼성 SDI만이 현재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신규 납사 분해 시설인 NCC 가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동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플라스틱과 비닐을 만드는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연간 80만 톤 추가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생산이 가능하면 1년에 총 3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내 생산량 1위로서 차순위들과의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현재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1.22% 내린 8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2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대차 비교적 선방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중간 배당도 재개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1.48% 오른 2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에코프로비엠만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분기 호실적을 거둘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공급 지연도 없었고 하반기에는 전기차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현재 5일째 들어오는 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41% 오른 19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1.04% 내린 5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CJ ENM과 알테오젠만이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ENM 전일 TBS와 전략적 제휴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4.66% 급등한 17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처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에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하고 현재 금융감독원 인가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HLB 주가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0.45% 내린 3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0.4% 오른 7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바로 도와드려야겠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고려시멘트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520원에 비중 50%인데요. 시멘트주들이 어제 그리고 그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5,520원 그런데 정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도 좀 더 좋아야 될 텐데 위원님 지금 시기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고점에 사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테마가 지금 이틀간 형성되었고, 테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시멘트가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 지금 뭐 원자재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시멘트도 그런 그 원자재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적인 테마로 일시적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고려 시멘트 자체는 올해 펀더멘탈이 좀 개선은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뛸 만큼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테마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테마는 꺾이면 바로 이제 한 번에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5,000원으로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AP 시스템요. AP 시스템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25,000원에 한 40%. 25,000원에 40%. 네. 그래도 지금 수익을 꽤 많이 내셨었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1월 중순에 했거든요.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달에 매수를 참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유도 지금 뚝심 있게 하신 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결론적으로 보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나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올해 작년보다는 또 소폭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에 좋은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좀 좋아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밀려내리거나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7,000원이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 반등으로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가 31,000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31,000원에서 주가가 고점을 넘어서서 돌파를 하려면 뭔가 IT 섹터 내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여기가 지나서 미국 시장의 IT 섹터 종목들이 뭐 급격히 좋아지거나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한번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31,000원 근처에서는 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대 아래쪽에서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31,000원에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절반 물량을 들고 고점을 돌파하는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31,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보세요? 네. 네. 지난번에 이게 31,000원까지 갔다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연말까지 보유해볼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31,000원까지 갔었는데 매도 못 하셨고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볼까 싶어서. 연말까지 가졌거든요. 가지고 가고 싶으셔서요. 연말까지 네. 가져가도 될까요? 31,000원 절반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네. 한번 보세요, 연말까지.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보시지 않겠어요? 25,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절반 정도 익절하면 마음도 좀 편하실 거고 나머지는 뭐 좀 길게 봐도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청산하시고 절반은 연말까지 한번 길게 본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언이 31,000원에서 절반 청산하고 34,000원까지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자세하게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5,000원입니다. 105,000원 비중은요? 한 20% 정도 되는데요. 비중 20%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그래도 좋은데 지금 92,000원 정도니까 워낙 또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1월이나 2월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매수가까지 오는데 오래 걸릴지 위원님이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위아 1월달 올 초에 매수하셨죠? 네네. 그때 이제 되게 테마도 들어왔고 펀더멘탈에 대한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는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기차 친환경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슈가 그때는 또 애플카까지 해서 펀더멘탈도 좋아진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애플과 관련돼서 테마도 형성됐고 그래서 현대위아가 그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랬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좋다라고 나왔고 특히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올해 이제 실적 개선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았다면 그 올해 기대치는 그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실적이 높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점에 사실 몰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에 한번 엮였다가 조정을 받아도 다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 상승 추세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만 1,000원 전후까지부터 이제 아마 매물대에 조금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다가 10만 1,000원 정도 오면서부터는 이제 고점 돌파가 될지 안 될지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박스권 흐름을 볼지 좀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여기 10만 1,000원부터 직전 고점이었던 10만 8,500원 이 구간이 넘어갈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충분히 넘어갈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오히려 이제 물량을 좀
빼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좀 매수를 하는데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단발성 상승이 많기 때문에 고점 돌파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어쨌든 지난 뭐 급락 때도 계속 보유를 하셨으니까요. 계속 보유를 하실 것 같고 뭐 굳이 아래쪽에 지지선을 따지자면 지지선 7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는데 101,000원에서 일단 108,500원 사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반응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고점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수세가 상승 수세를 다시 한 번 더 강한 2차 상승이 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좀 부딪히면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101,000원 올랐을 때 본전 정도 왔을 때요. 절반 정도 일단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는 고점 돌파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101,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넘어서서 만약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 목표 가격은 2차로 13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갈까요? 네,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은 101,0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고 13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가져가셔서 꼭 수익 내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OCI요. OCI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85,000원에 50%요. 85,000원에 50% 비중. 예. 매수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수익 중이신데 매도 갖고 가려고 시점이 하는데 자꾸 내려서 걱정돼갖고. 네, 지금 최고치에 비하면 사실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 수익 내고 계시고요. 위원님이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님. 매수 참 잘하셨다 그렇죠. 아이고, 그런데 이걸 수익이 좀 다른 거는 다 손해 났는데 이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분할로 고점에 청산하시면 좀 좋은데 뭐 고점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고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압박을 좀 실적 압박을 받았었는데 OCI 최근에 이제 실적을 올해 기대치를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경기가 확장되면서 공급이 일단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형국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테마성으로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펀더멘탈로 보면 OCI는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클인데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한 3,800억 이상 흑자로 전환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죠.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목 이제 보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4월달 고점 형성할 때까지 좀 상승을 좀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보면 차익 매물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들어왔던 가격대를 보면 13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고점이었던 14만 7천 원 여기까지 차익 매물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셨으면 조금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시세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아주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0만 8천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고점의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행보 위에 펀더멘탈이 좋아서 상승을 좀 줄 때 고점을 쉽게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4만 5천 원부터 14만 7천 원 여기는 뭔가 강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당장 바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고점을 넘어갈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고점 넘어가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쭉 두고 가서 한번 볼 수 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밑에서 매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면 일단 13만 5천 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십시오. 일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거기까지는 반등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13만 5천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14만 7천 원 고점 돌파를 좀 보시고 만약에 고점 돌파가 가능하면 16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안 팔아도 되겠구만요. 지금은 뭐 매수가가 낮으신데 좀 지켜봐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갖고 가야겠구만요.
네, 이 종목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 전환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 13만 5천 원에 가서 팔기세에서 팔으라고요. 예. 아이고, 그냥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해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선생님 늘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수익도 잘 챙겨 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궁금한 점 많이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9,85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현대바이오는 매수가보다 지금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미 이제 한번 꺾였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 테마에서도 조금 멀어졌고, 일단 한번 꺾였고, 이전에 이제 마지막 오늘도 지금 나왔던 뭐 경구치료제 대항생생 체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는 장중 상승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금은 고점에서 계속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현재 너무 길게 좀 잡고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2,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되면 차익 매물이, 그러니까 또 손절성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 반등도 넘어가지 못했던 구간이 4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5,500원 여기 구간에서부터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1차적으로 45,500원에서 45,000원. 여기가 매물대 형성돼 있고 그 위쪽으로는 다시 53,000원대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5,000원 말씀을 드리고 지지선은 3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는 좀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이렇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손실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B하이텍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52,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일단 약수익 중이시긴 한데요. 그래도 이 반도체 종목들,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예전만큼 힘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좀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IT 섹터들이 그 미국의 장기국제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월달 고점 형성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을 주고 있는 IT 섹터 종목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고점을 1월달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서 반등으로 그치는 종목들도 아마 나뉠 겁니다.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섹터 자체가 지금의 이제 가격 밸류에이션을 넘어설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플랫폼 관련돼 있거나 혹은 MLCC 관련되는 쪽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을 이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등락의 실적에 따라서 크게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을 줬던 부분도 저평가에서 탈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되었고, 특히 이 DB 그룹에 속해지면서 그 제자리 찾기, 주가 제자리 찾기가 지금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실적 개선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하락으로 꺾여서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은 49,000원은 지지선을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섹터로 나온 추이를 보면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2,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이 62,000원과 49,000원 요 사이에서 한 5만 원대 등락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000원 넘어가면 그 외 2차적인 목표 가격은 7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2,000원까지는 좀 반복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그 구간을 넘기면 조금 더 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서 관찰하시고 오래 가져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LNK 바이오인데요. 네, LNK 바이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비중은 한 30% 갖고 있는데요. 네, 30% 매수가는요? 36,850원이요. 36,850원에 비중 30%입니다.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셨어요. 한 5월달 네. 저번 달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대응 전략 짜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좀 테마에 접근하셨다 그렇죠. 테마에 접근하셨는데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물리셨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시려면 손절선은 좀 정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으면 지금 위쪽에 들어간다고 해도 3만 원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 손절성 물량이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3만 원 이탈하면서 아래쪽에 거래를 해보면 대거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손절 물량을 받아놓고 저점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손바뀜이 나와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진 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지금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어쨌든 이슈가 돼야 됩니다. 이슈가 돼야 되고 모멘텀이 형성돼야 되고 테마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어제 오늘 상승은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상승으로 바닥을 조금 잡아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18,100원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위쪽은 좀 높기 때문에 올라올 때 1차적으로 부딪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딪히는 가격을 보면 아마 이제 33,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저항을 좀 한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전에 손절을 했던 물량들이 초래됐던 구간인데 그 손절 물량을 기관에서 쏟아냈고 개인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33,000원 전후에 오면 본전이 오면 던지겠다는 개인들이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시간이 맞고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18,100원 잡으시고요. 지금 아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쉽게 매도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면 이제 결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전까지 아니더라도 종목을 교체해보는 전략으로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좀 더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진 것만 보시고 빠져나오시는데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이제 추가 매수한 부분까지 같이 또 시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33,000원 구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TSI TSI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1,350원에 10%요. 11,350원에 10% 비중입니다. 예, 예. 시청자 혹시 지금 TV가 켜져 있을까요? TV 소리 줄이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예. 네. 자, TSI 11,35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약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좀 등락의 폭이 큰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거는 2차 전지를 고려해서 매수하셨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류도 되고 공급처를 보면 대기업들이 대부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작년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이제 전부 다 흑자 전환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는 되지만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꺾여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적자 상태에서 턴어라운드가 바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기대치는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또 많이 반영돼 있고 또 중간에 알고 계신 것처럼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 단기성 테마가 들어올 때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위쪽에 12,200원 여기 위쪽에는 대기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매도하겠다라는 개인들 물량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200원 여기 위로 일단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제한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RT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올 때 어쨌든 테마가 형성되든지 안 그러면 섹터 자체로 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길게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9,300원 지지선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섹터가 같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다시 테마가 형성되든지 했을 때 12,000원, 목표 가격은 12,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9,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지선과 목표 가격대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내주신 종목 대웅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000원이고 비중 10%인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고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 중인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이 작년 12월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뭐 항상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위치고 실적은 펀더멘탈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관련돼 있는 지주회사 이후에 자회사라는 대웅제약이나 대웅바이오 여기에 따라서 뭐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 때 주가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작년 12월 달, 1월 달 연말 연초에 좀 벌어졌던 고점성 매물을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추가로 지금 하락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매물대도 상당히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1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에서의 매물대를 보면 가장 많은 매물대인데 그게 한 66,000 정도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떨어지면서 반등을 줄 때 외국인들의 차익성 매물이 나왔던 것도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전후에서 또 외국인 차익성 매물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주가 향방은 4만 원을 넘어설 때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붙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넘어서는 시도가 6월 달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만 원이 넘어서는지부터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3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4,000원 지지선을 해서 4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만약에 4만 원이 돌파가 되면 위쪽으로 주가는 조금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원 구간을 보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 기대한다. 5만 원까지도 보고 계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포뱅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4,25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아주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위원님 이 종목도 상담 도와주시죠. 예, 인포베크는 아마 이제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이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슈가 붙어가지고 이 섹터 자체가 테마가 형성되면 주가 한번 크게 뛰었다가 혹은 이제 지금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니까 기대감, 사업 분야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 근데 실제 이제 실적을 딱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상태의 변화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폭 이제 기간이 매수한 거 외에는 이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연말 연초에 형성됐던 요 고점 가격대 부분은 이제 기간 조정 좀 거치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 종목이 이제 펀더멘털 상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뭐 적자 기업이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단은 좀 지지선을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이 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습니까? 4월 달에 한번 이 15,000원 매물대 돌파 시도 전에 나왔었던 이 매물대를 최근에 보면 5월 달에도 한번 도달을 했고 지금 이제 다시 이번에 넘어오면 이번에는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건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 가격 15,000원 잡고 여기를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15,000원 넘어가면 고점 형성했던 18,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뱅크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0.62% 상승한 흐름 나타납니다. 3,278.98포인트. 어제 장 후반에 신고가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장 중에도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합니다. 3,266포인트 넘어섰고요. 장중 최고치도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16분쯤에 3,281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장중 신고가고요. 오늘 종가까지도 신고가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고가 달성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관이 1,13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1,76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2,916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해주면서 지수 끌어올리는 데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9% 상승하면서 81,700원, SK하이닉스는 0.78% 상승합니다. 129,500원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3, 4위를 다투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네이버가 3위로 올라섭니다. 0.90% 상승하면서 39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는 0.6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43,500원에 4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54%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다소 부진합니다. 1.22% 하락으로 81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5% 하락합니다. 8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가 1.27% 상승으로 24만 원. 삼성 SDI는 0.31% 상승하면서 65만 5천 원입니다. 셀트리온 어제 강했었는데요. 1.27% 하락하면서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999.44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21%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중에 지금 1000포인트 넘게 올라섰습니다. 9시 42분에 1000.43포인트까지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99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보시면 개인들이 530억 원 매수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이 2.04% 상승하면서 19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1% 이상의 하락세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도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CJ ENM이 4%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코스피의 상승세 그리고 장중 신고가, 종가로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위원님의 분석 들어볼게요. 오늘장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의 전환이 조금 인상적인 하루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가 미국 선물주 동시 만기일 주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좀 했고 이 매수 덕분에 장중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특히 이제 선물에서 대량 매수와 콜옵션, 풋옵션 보면 옵션에서의 매수 구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FOMC 회의를 놓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다 올라가는 종목별로 상승을 주지는 않고요. IT 섹터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물량으로 이제 지수를 좀 받쳤고 그 외에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이 이제 몇 섹터에 좀 편중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계성 매물이 좀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런 움직임은 이번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진짜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탐색 구간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이후의 시세 연속성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포트를 좀 일부 재편하시면서 추가적인 현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 압축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잘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요.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거의 정치 테마주, 정치 인맥주 이렇다 보니까 또 내 종목이 많이 안 오른다 싶으면 지금 이런 종목들로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 3월까지 있을 대선을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정치 테마주, 정치 인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계좌가 굉장히 망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어느 주도주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눈길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해가지고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 이 테마주들은 조정 기간에 오히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시장 전체가 이제 방향성을 띠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제 테마주들은 급락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이제 8, 9, 10월 달 조정 때도 미국의 테마주들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보시면 미국의 민주주식이나 레디스로 대표되는 개인들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때 대부분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여기 선물옵션 만기주가 어떻게 보면 조정의 마지막 구간이거나 혹은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보신다면 여기서 테마주에 접근을 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히 난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바뀔 때 어느 쪽 섹터에 좀 더 비중을 두는지 보시면서 그 섹터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같이 비중을 조금씩 옮기는 그러니까 포트를 좀 종목을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반드시 여기서 추가로 현금을 투입하기보다는 현금은 적어도 30% 이상 확보를 한 상태에서 종목만 좀 강한 종목 쪽으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나 정치 인맥주는 조금 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한 위원님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정보 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또 이지한 위원님과 많은 정보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로 4흘째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3,278.68포인트, 그리고 장중으로는 3,281포인트 신고가 경신을 하는 흐름 오늘 나타났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예상보다 1포인트 정도 또 내려가서요. 0.11% 상승하면서 998.49포인트, 이제 1000포인트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20전 정도 상승합니다. 1117원 2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또 도와드려야겠죠.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네. 27,000원에 비중은 한 50% 됩니다. 대한항공 27,000원에 비중 50% 정도 되고 시청자님 TV 소리 줄이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예. 네, 대한항공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매수 잘 하셨네요. 상당히 아래쪽에서 27,000원 괜찮게 예. 하셨고 지금 보유도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리오포닝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5월달부터 이제 항공이나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같이 이제 상승을 줬다 그렇죠. 물론 이제 대한항공은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접근할 때 좀 신중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매수가도 괜찮고요. 계속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며칠간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봤는데 요 구간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델타항공이나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이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익 물량을 받아서 상승 기도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을 잡을 때는 뭐 31,000원 정도 지지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한 4만 원까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 잘하고 계시고 수익도 잘 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51,000원에 비중 10%. 51,000원에 비중 10%. 시청자님도 네. 지금 수익 좀 나고 계시는데요. 예, 매도 예. 시점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먼저 59,000원까지 갔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팔까 고민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얼마 정도 올라갈라나.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1,000원에 매수는 잘하셨다 그렇죠. 고점이 이제 59,000원에 형성됐는데 지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가 전부 다 이제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온다 그렇죠. 이제 밀려 내려온 이유는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 관련되면서 어쨌든 건설주는 좀 봐야 되는데 금리와 좀 연관되는
부분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건설 쪽으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주가 다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해가기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하락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천 원 매수하셨는데 더 하락할 5만 천 원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을 그냥 지지선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5만 천 원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바로 상승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락폭이 어느 정도 조금 이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 이후에 이제 방향성 모색을 다시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5만 천 원 잡으시고요.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상승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주는. 그러니까 건설주가 이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주도적으로 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주도주에서 빠지느냐는 다음 주에 좀 아마 결정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만 천 원 지지선으로 여기 이탈하지 않은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만약 여기가 지지가 되면 크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목표 가격을 6만 5천 원짜리 잡고 1차적으로 한번 대응하세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격이 위니까 부담 없이 좀 보시고 1차 목표 가격 6만 5천 원 정도까지 아마 이탈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워낙 건설주도 좋게 보시니까 6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더존 비즈온. 이 종목도 진짜 종목 상담 많이 오는데요. 매수가 9만 9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그래도 한 저저번 주까지 상담 왔을 때는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담할 때 제가 손절 가격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탈된 이후에 10만 이탈된 후에 급격히 하락을 좀 했고요. 대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상담할 때 바닥이 좀 잡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7,200원 여기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여기가 형성됐을 경우에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지지선이었던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지금 현재 상승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1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좀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근거는 이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있었고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올해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좀 늘어나고 실적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빠서 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7만 7천 원 지지로 10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잡혔고 10만 원까지는 보고 계시는 더존 비존 상담해 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화 PN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4,290원에 비중 5%입니다. 오늘 그래도 2% 이상 상승을 해주네요. 이 종목도 상담 도와주시죠.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5월달에 이제 급등락이 한번 나왔을 때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반등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 급등락이 나오면 가격 조정을 저점 이하로 겪거나 혹은 기간 조정을 오래 겪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등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 3,900원으로 반등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반등을 줘서 빨리 나온 건 다행이지만 이 직전 고점 5월달에 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힘으로는 5월달 고점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어느 정도 한계성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화 PNC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지한 위원님과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언제나 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한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여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최충성 위원님의 공약주, 정책주, 상한가 가면서 특별 무료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